울산시가 시내버스 공동 배차제를 폐지했습니다. 서비스질 개선 때문이라는데 버스업계에 대한 지원금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울산시의 10대 핵심 과제는 경제 활성화에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민자 유치를 통한 사업이 많아 실현 가능 여부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올 한해 이슈를 되돌아보는 연석기획, 사상 최악의 실직률과 인구 감소, 집값 하락 등 울산에 불어닥친 불황의 그늘을 되돌아봅니다. 현대중공업 사측이 양보안을 내놓으면서 노사 간 임단협이 재개됐습니다. 연내 타기를 위해서는 내일까지 잠정 합의안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수요일 저녁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울산시가 36년 만에 시내버스 공동 운영제를 폐지하고 책임 노선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서비스질 개선을 기대하고 있지만 사실상 준공영제 수준의 지원이 예상됩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꽃바위역에서 태화강역을 오가는 127번 시내버스. 울산 지역 5개의 시내버스 업체 모두 이 노선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한 개 노선을 여러 업체가 운영하는 공동 배차제에 따른 것인데 승객들이 많은 소위 알짜 노선이라 5개 업체 모두 운행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한 번호를 달고 여러 버스 업체가 운영을 하다 보니 난폭 운전을 해도 책임을 묻기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출퇴근 시간대는 같은 버스가 몰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울산시가 지난 1982년부터 시행해온 공동배차제를 책임 노선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체 110개 노선의 24%에 해당하는 26개 노선 중형버스 114대가 참여합니다. 한 개 노선의 한 버스 업체만 운행하다 보니 일정한 배차 간격 확보 등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울산시는 말합니다. 특정 업체가 그 노선을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민들은 훨씬 더 안전하게 버스를 탈 수 있고 이 서비스도 상당히 개선된 것을 아마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에 따라 시내버스 업체에 퍼져야 하는 지원금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올해만 480억 원에 달했는데 내년에는 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내버스 업계는 준공영제 수준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너무 저희들이 적자에 많이 허덕였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못했거든요. 울산시에서 앞으로는 재정 지원을 그래도 100%에 맞춰서 해주겠다는. 버스 준공영제와 맞먹는 재정 지원이 예상돼 울산시의 부담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준공영제 전면 도입을 위한 포석만 마련해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하경입니다. 울산시가 친환경 에너지 산업과 중소기업 육성 등 내년도 시정 10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지만 핵심 과제 상당수가 민간 투자 유치에 의존을 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내년도 울산시정은 경제 활성화에 맞춰졌습니다. 특히 풍력과 수소 기반 친환경 에너지 허브 도시 조성은 신산업 육성의 핵심 사업입니다. 1기가와트급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사업에는 이미 민간 투자자가 여럿 나서고 있고 수소산업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맞아떨어져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기술력이 높은 강소기업 유치를 위해 맞춤형 공장 부지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 밖에 희망 일자리 프로젝트 추진과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등을 10대 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기반의 신성장 산업 육성, 시민의 희망을 주는 일자리 발굴, 문화 관광산업 육성 등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력 제고화. 그러나 울산시가 내세운 핵심 과제 상당수가 민간 투자 유치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불안한 요소입니다. 수조 원이 필요한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 조성과 동구 대항암공원 해상 케이블카 설치, 북구 강동권 개발 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뚜렷한 경기 회복 신호가 없어 민간 투자 유치가 힘들 경우 울산시가 공영 개발에 나서는 등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민선 7기 울산시가 불황 극복을 위한 큰 밑그림들을 제시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울산시가 이 그림들을 완성시킬 역량을 갖췄는지가 시험 무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네, 한편 성철호 울산시장이 오늘 시정 10대 핵심 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현재 무산될 처지에 놓인 광주형 일자리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송 시장은
그동안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언급을 자제한 것에 대해 시장에 나서서 광주형 일자리를 언급하는 것은 자칫 호남과 지역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광주형 일자리를 만회할 더 큰 일자리를 끌어오기 위해 청와대를 찾아 설득했으며 내년 초 구체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 MBC 보도국의 투표로 뽑은 올해 지역 10대 이슈입니다. 오늘은 올 한 해 울산에 불어닥친 불황의 그늘을 되짚어봅니다.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 사업본부는 35년 만에 가동이 중단됐고 또 인구가 계속 유출되면서 집값은 전국 최고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조창래 기자입니다. 지난 8월 현대중공업 해양공장이 공장 준공 35년 만에 가동을 멈췄습니다. 여기서 일하던 근로자 2천여 명은 유유인력이 됐고 일부는 희망 퇴직을 통해 회사를 떠났습니다. 해양 플랜트 모듈을 생산하던 20만 제곱미터의 현대중공업 온산 공장도 S-오일에 매각됐습니다. 유유인력에 대해 회사는 무급휴직을, 노조는 순환휴직을 주장해 왔는데 아직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환휴직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는 이제 무조건 무급휴직만을 주장한다면 노동자가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죠. 구조조정과 경기 침체는 탈울산 행렬로 이어져 36개월째 인구 순유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을 떠나는 인구가 매달 1,000명 안팎에 이르면서 빈집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동구 지역 원룸촌은 세입자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썰렁합니다. 이러는 사이 올 한 해 울산의 아파트 가격은 8.85% 하락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지역 내 주택 공급 물량도 예년에 비해 큰 수준인 만큼 당분간 울산 지역 주택시장의 부진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 주력 산업의 또 다른 한 축인 자동차 역시 올 한 해 고전하면서 위기감을 더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일자리가 줄고 사람이 떠나고 연쇄적으로 집값도 하락하는 아픈 한 해였습니다. MBC 뉴스 조창래입니다. 현대중공업의 임단협 연내 타결 여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사측이 양보안을 내면서 노사가 일단 한 테이블에 앉긴 했는데 아직은 온도차가 여전합니다. 연내 타결을 위해서는 이번 주 안에 잠정 합의안이 나와야만 합니다. 최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중공업 노사가 임단협 연내 타결을 목표로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지난 20일 사측이 진전된 안을 제시하면서 3개월 넘게 중단되기도 했던 협상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사측은 기본급 20% 반납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기본급 동결과 유유인력 감축 없이 전환 배치를 통한 고용보장 등을 담은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그룹 총수의 이익 환원과 부당 노동행위 재발 방지, 하청 문제 해결 등의 현안이 부족하다며 추가 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 등의 추후 일정을 감안했을 때 연내 타결이 가능한 물리적 마감 시한은 내일까지입니다. 한영석 사장은 담화문을 통해 수많은 협력업체와 지역사회의 생존권이 달린 임단협이라며 연내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사가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습니다. 노조는 그러나 임금과 고용 안정도 중요하지만 노사 신뢰가 최우선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경영상 어렵다는 거짓을 앞세우며 계속된 양보만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 간 신뢰 회복은 이런 엇박자로 개선할 수 없다. 사측으로부터 고용 안정과 기본급 반납 철회를 이끌어낸 노조와 이제 더 이상 내놓을 것이 없다는 현대중공업 사측. 지난 2016년과 17년에도 해를 넘긴 임단협이 노사의 통큰 결단으로 극적인 타결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네, 울산에서도 태안화력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를 추모하는 촛불 집회가 열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저녁 울산 롯데백화점 앞에서 열린 추모 집회에는 울산 지역 노동계 인사와 김용균 씨를 추모하는 시민들이 모여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원청의 책임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책정해 지급한 대우조선해양에 1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해 현대중공업과 관련한 조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수년 동안 27개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1,817건의 선박 제조 작업을 위탁 발주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임의대로 대금을 지급한 대우조선해양에 1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대우조선과 유사한 현대중공업의 위법 행위도 직권 조사 중이며 내년 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던 조선업 희망센터가 6개월 더 연장 운영됩니다. 동구는 고용노동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 상반기까지 조선업 희망센터를 운영하도록 지원하기로 해 30억 원의 운영 예산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7월에 문을 연 울산 조선업 희망센터는 실직자와 퇴직자 생계 안정과 재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통합 고용 서비스 기관입니다. 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MC NS 임직원 일동 1,000만 원,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울산광역시회에서 500만 원, UBC 울산방송 임직원 일동 300만 원, 대송동 대원사 신도회에서 10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실 분들은 MBC 전용 계좌나 한통화 3,000원의 ARS 전화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울산의 사랑의 온도탑 온도는 53.4도입니다.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A 변호사가 울산경찰청 수사관 등 4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과 직권 남용, 감금 등의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소했습니다. A 변호사는 하청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한 대기업 간부가 수임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증거를 경찰에 넘기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수사관들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A 변호사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밝혔습니다.